울음도 말라버린 가운데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들, 11,130일 송이 동백꽃이 쓰러지는 붉디 붉은 선열의 동백꽃. 피어 살아있는 자들 일어나 10월 함성으로 살았나구나. 이제 마른 뼈들 생기를 얻어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공학의 민중들, 3.1혁명 민족운동, 대구항쟁, 제주 4.3 항쟁, 4.19 민주거, 4.16 세월호 학살, 5.18 민중항쟁, 60민주항쟁, 그리고 10월 19일 여순민중항쟁 역사가 부활하고 있구나.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는 것, 진실과 정의가 입맞춤하구나. 평화와 사랑을 쌓고 춤을 추는 여순민중항쟁 기억하고 외치노라. 우리는 반란이 아니라 동백꽃 한 송이 특별법 만들었지만 누더기법 아직도 십자가 언덕길 멀기만 하구나. 이제부터 뚜벅 국가보안법 철폐 시작으로 자주 독립과 해방 통일 세상 위하여 십자가의 길 작은 예수들이라고 말하리라. 기필코 통일 세상 민중 세상으로 부활하리라. 이 자리에는 원래 우리 유족분들을 다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보임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런데 우리 박근만 하백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칼 마이던스 이것은 현장 여기서 사진을 직접 학살 현장을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박근만 하백 전시했던 사진을 이렇게 우리 권혜포님께서 학생들 생활관하고 여기 들어오는 저기 표지판 학살 19 표지판에 있는데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근데 박근만 하백님께서 정말 이번에 우리 여순을 알리려고 국방으로 노력하시고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져올 수 없어서 누굽니까? 정길라 검사님의 더러운 놈들아 애국자납 간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셨는데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그림 설명도 좀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박근만 작가입니다. 저는 유족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2017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 작업은 제가 그 창원에 직접 가서 박창길 검사의 아드님을 제가 이제 묶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뭐 이런 그 포즈로 좀 해달라고 하고 묶고 나서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40번 정도 무죄다 이렇게 외치는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많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번의 외침이 이 자리에서 아마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던 것을 아들이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제 작품인데요. 지금 그 장소가 저기 어디 사진에 저쪽 사진 보시면 저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바로 저 장소입니다. 네, 바로 저 장소인데 뒤에 꽃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다른 사진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뒤편으로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편에 이렇게 꽃이 있었는데 지금 이쯤에 저는 그 접시꽃으로 그렸습니다. 무궁화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럴 일은 없다. 무궁화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궁화 그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분이 신약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교단에서 이분을 검사가 되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서 검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박경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이 작품 그리고 지금 이 장소는 여기 학교 장소인데요. 이 그림은 제 분신입니다. 그래서 제 분신을 보내서 이 장소에서 이분들을 지금 좀 막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당시에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분들을 막아줄 수 있었을 텐데 다들 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라도 보내서, 저 분신을 보내서 이분들을 막아주고 싶었는데요. 이 그 중절모 쓰신 분이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라고 하시고요. 처음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목사님이 손가락총으로 사람들을 뭐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찾아보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리러 왔다는 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아마 여순의 미래는 밝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진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깨끗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보충 설명을 조금만 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이 앞에 동백꽃 무늬가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저는 2004년부터 여순 항쟁의 진실을 캐오고 있습니다. 이 농림중학교 평화로운 교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추적을 하다 보니 먼저 이 공간은 순천 농림중학교였습니다. 당시에 우석 김정희 선생이 지역 교육을 위해서 세웠던 학교인데 이것이 48년 10월 그 시점에 토벌군들 주둔지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23일 날 순천을 점령하고 난 이 토벌군들이 처음에는 이 옆에 있는 순천 북초등학교로 은민들을 집결 시키더니 너무나 비좁으니까 바로 이 순천 농림중학교 운동장에 집결을 시킵니다. 바로 이러한 사진들이 순천 농림중학교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수 사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23일 날 약 22명을 적극적인 가담자로 분류를 해서 순천 북초중학교로 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을 시킵니다. 여태껏 저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산자락이 바로 이 뒷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다시 한번 이쪽 지형을 보고 순천 북초등학교 그걸 보니까 뒷산자락이 바로 저 앞에 있는 봉화산 산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천 북초등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학살한 사진이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칼 마이던스가 바로 24일 날 순천 농림중학교에 도착을 해서 수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딸이라고 순천 사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대딸이 쪽으로 가다가 이러한 처참한 시신들의 모습을 계속 찍었습니다. 만일 칼 마이던스 그 사진이 없었다면 그 당시의 참혹한 상황, 이것도 농림중학교 가장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아니네. 이쪽에도 이 사진은 순고 오거리에서 장대다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경모 최영이 이건 순천 교회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지점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수십 차례의 실사 끝에 이 현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순천 농림중학교 참 평화스러운 교정에서 여기가 토벌군들이 주둔했고, 그리고 여기서 집단 학살은 바로 이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쪽에 전부 순천대학교 군내이긴 하지만 당시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가 순천 농림중학교 가장 외곽이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논이고 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서 주로 저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석현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가에서 또 이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순천 당시에 농업학교에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밤이면은 정말 불안해서, 그래서 심지어 귀신불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직원들 사이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천대학교 여기에 예전에 농업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왠지 중간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해석해 주기를 여기서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예배는 그 당시의 진실을 아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진헌 위령의 예배에도 예배의 성격도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병수 선생님 다음에 좀 시간 되시면은 이거 아마 역사적인 가장 큰 이런 이게 아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유경 보네퍼님께서 이 사진을 일일이 다 이렇게 프랑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박근만 화배님은 피에 대한 것을 조금 없애고 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마 애를 쓰신 그림이 저기서부터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책을 여분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책을 일일이 드릴 수가 없네요. 거기는 사건별로 그림을 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표지판 아까 우리 박병수 선생님이 같이 단체에서 세우신 표지판 옆으로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영호 장로님 그리고 이승철 집사님, 고영호 장로님. 여순민주항쟁 73돌 성명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올해는 여순민주항쟁 73돌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뜻깊은 해이다. 여순민주항쟁은 여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 제주터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제주도민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고 일으킨 봉기였다. 한마디로 외세 간섭이 없는 통일 정부 수립을 염원하며 분단 국가의 제동을 걸고자 떨쳐나선 민중의 항쟁이다.
여순 민중 항쟁에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대통령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는 담화를 발표해 학살을 부추겼고, 윤치영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폭동설 등 공공연히 가짜 뉴스로 선동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우익 청년단 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소위 빨갱이 사냥을 벌였다. 여순 민중 항쟁이 발생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학살당한 사람은 무려 1만 5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들이 동포 학살을 거부하며 항명하였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하지만 여순 민중 항쟁에 대해 이승만 정권에서 책임지고 사과하거나 물러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게 급급하였고, 아무런 재판조차 없이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을 무수히 벌였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독재를 위한 반공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는 이념에 따른 어리석은 흑백 논리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여순 항쟁으로 당시 국가폭력으로 무고히 돌아가신 숱한 학살 피해자와 유족은 아직 그 억울한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여순 민중 항쟁 역사를 이념의 잣대로 불온시하고 반란이라 폄훼하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늦었지만 이 특별법을 기초로 여순 민중 항쟁의 진상이 밝혀지고 빨갱이로 매도당하며 죽고 짓밟히며 살아야 했던 우리 지역민들의 명예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순 민중 항쟁에 참여한 분들의 숭고한 뜻대로 평등하고 공의로운 통일 국가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구절을 3번 제청하시면 됩니다. 하나, 대통령은 여순 민중 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나, 미국은 여순 민중 항쟁 학살의 책임이 있는 사과, 전시 작전권 반환하고 종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임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 민중 항쟁 봉기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반통일, 반인권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 하나, 교회는 통일, 평등, 평화의 여순 민중 항쟁 정신 개성을 위해 적극 나서라! 이상입니다.